똑같은 지역이에요. 안암동인데 옛날에는 지금 콘크리트 되기 전에 근대화 전에 도시 한옥이라 그래서 이런 이제 컨텍스트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많이 조건이 바뀌잖아요. 그죠? 상가도 막 생기고 임대라는 세대도 생기고 층별 개념이 생기고 이때는 가운데 마당을 뒀는데 이제 이래놓고는 마당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근대화라는 겪으면서 이때 가졌던 좋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도 있고 이 의식 자체도 못한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길하고 이제 건물의 관계나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관계나 또 돈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건축문화라는 데서 연말 이제 작가 특집을 하고자 해서 다행히 근작을 제가 쌓아놨던 게 이제 오픈 안 한 게 한 5개 되는 상황이 됐고 도심의 위주의 중소형 건물이죠. 5층 이하의 그 건물들이 어떻게 작업이 되고 있는 거를 정리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론하시는 박사님하고 에디터분의 도움을 받아서 5개를 답사를 다 하고 제가 글 쓴 거와 다니면서 설명한 것들에서 키워드 3개가 나왔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제가 도시 한옥을 전공했어요. 제 논문은 이제 도남로, 창덕궁 그 밑에 보면 종로까지 이어지는 도남로 일대를 도시도 공부하고 도시 한옥하고 관계 이런 것들을 유형학적인 공부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실측 다 해서 공통점이나 관계성을 이렇게 도출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 작업 내에서 베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안 치는 문제, 좌향이라는 문제가 있고 마당이라는 걸 얘기를 쓰고 싶지 않았고 고층은 마당이 없잖아요. 비어있는 것 뿐이니까 여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한옥도 보면은 길하고 만나는 상가 한옥이 있어요. 두께 같은 것들이 작업들이 있거든요. 길하고 해서 그런 데서 이제 표층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얘기 좌향이라는 얘기죠. 비틀어진다라는 게 상가는 길에서 정면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는 조망이나 햇빛에 대한 욕구가 절대적이에요. 북쪽 길에서 이쪽이 정면이었는데 올라가니까 방향이 길 있는 데가 뒤네? 이쪽에가 앞이었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쪽이 앞이네. 주체의 위치는 공간을 경험할 때 계속 유동적으로 이렇게 내가 상가일 때와 주거일 때에 이용하는 방향이 틀려지는 이런 얘기가 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주거가 요구하는 조건이 틀리고 상가가 요구하는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조건으로 풀어버렸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안 맞는 것들을 느끼고 하는 거죠. 실제 풀어진 거는 아니죠. 건폐율이라는 거는 세우기 위한 법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여백을 만들어라는 규율이지 않냐. 건폐율의 나머지 부분은 걸 어떻게 잘 비우냐에 따라서 옛날 마당처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 그 마당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를 한 마당이라 하더라도 익명의 사람들도 여기를 들어와서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동이라는 단어가 돼요. 공공은 내주잖아요. 사유지를 공공이라고 내주기는 싫어하는데 뭔가 상행위가 잘 되고 임대가 잘 되기 위해서 나눌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나눠져요. 자기 땅도 아닌데 길에 자판 내놓고 막 써요. 써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또 공유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다 버려지는데 잘 계획하면 버려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같이 잘 쓰더라. 표층은 포비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돈 주고 산다라는 게 요즘 SNS 이런 데에서 공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보면 표층이 있어요. 짝지는 레이어가 몇 개 있잖아요. 책꽂이까지 하면은 하나, 둘, 셋 녹지 겹이 많거든요. 두께를 가진 여러 층이 있으면 그 층을 사용하는 방식이 또 다르면 굉장히 다양함의 모습이 내가 길에서 건물을 볼 때 건물에서 길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풍성한 이미지로 느껴요. 그리고 흔쾌히 돈을 주고 그걸 소비를 하고자 해요. 필지가 향이나 조망 조건이 다 틀려요. 필지 모양도 다 틀리고 계단의 위치나 거실의 위치나 뭐 주차의 위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계획을 잡기에는 뭔가가 하나는 역할을 못하는 북쪽에 도로가 있는데 계단을 남쪽에다가 만들어 버리면 위에 올라가서는 남쪽의 채광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지금은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건물이 그렇고 왜? 상가가 중요하니까요. 그렇다고 북쪽에다 계단을 또 탁 세우면 상가가 막힌다고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줘야 되고 사례 위주로 이제 자기 땅의 조건에 맞게끔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공간 자체의 힘을 이제까지는 면적으로만 정량적인 거죠. 숫자. 그게 돈이라는 걸로 이걸 해버렸던 시대였다면은 플러스 정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 건물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실제 그 땅에서의 내 건물이 주인으로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건생으로서의 공간,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돈을 주고 충분히 소비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좋은 건축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한 건물을 위해서 고민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정량적인 요구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정성적인 부분은 건축가들의 자질을 판단을 잘 해서 선택을 하면은 땅을 충분히 갖고 그 건축가의 그런 힘을 최대한 뺏을 수 있으면 좋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하나의 샘플 정도, 너의 생각을 나는 충분히 담긴 건물을 받고 싶다. 굉장히 건축가한테 부담과 함께 기회로 와닿지 않을까.